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일주일째 외국인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3조 7억 원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어제 잠시 숨고르기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195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S-오일과 또 SK이노베이션이 각각 2%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화요일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으로 또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수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이성규 팀장님과 심기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코디에스입니다. 매수가 5,100원의 비중이 35%인데요. 오늘 1% 상승 나오면서 4,635원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그 LCD, LED 검사 장치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기업이 그 관련해 가지고 IT 기업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검사 장치라는 부분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못 가죠. 그러니까 터치 패널 관련주들과 좀 비슷한 양상인데요. 워낙 경쟁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면이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재무적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디에스 자체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상으로 이런 수급상으로 지금 현재 매도의 공세가 그렇게 센 구간은 아닙니다. 매도 공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방을 지지력을 견고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짧게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500원 선 좀 지금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이전에 대량의 물량이 나간 부분들 지금 한번 보이실 겁니다. 대량의 물량들 나간 7월달에 나간 물량들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겠죠. 그만큼 물량이 누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목표 주가는 짧게만 약 5,2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495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종목명은 크루셜텍이고요. 매수가는 1,720원에 비중이 30%네요. 심기현 대표님. 네, 아마 뭐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가가 9,300원이기 때문에 아마 17,000원대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17,000원대라고 한다면은 올해 최고점 가격대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큰 폭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그 이유 과거 입력 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루셜텍 기대감도 많이 컸지만 워낙 경쟁이 심화했다는 우려감 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뭐 지문인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 아직 지문인식을 통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지문 인식을 통한 앞으로의 이 스마트폰 기기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는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크루셜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주가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6,000원대 대비해서 지금 현재 50%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뭐 급등보다는 좀 완연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은 완연하게 좀 변경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여기서 더 큰 악재, 최근 들어서는 큰 악재보다는 IT 부품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8월달 들어서 빠르게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0,000원 이상, 한 11,000원대까지는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지금 목표가 잡으시는 전략에 있어서는 11,000원대까지 우선 기다리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크루셜텍의 IT 부품 업종 내 경쟁력을 얼마만큼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전략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르셜텍 매수가 17,200원에 비중이 30%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전반기 타이어 업종 참 좋았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그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큰 것은 사실인데 한국타이어가 저 고점에서 한 48,000원대에서 급격히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시장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적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적 부분들이 실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워낙에 그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망으로 다가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익세는 여전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고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원가 부담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일단 재고 소진이 되게 되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그 원가 부분들은 오히려 향후에 있을 이익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당연히 추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파는 것보다는 역시나 추가적 매수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죠. 일단 예상 실적들보다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일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매수를 잘 이렇게 안 해줍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기가 필요해서 단기적인 어떤 즉각적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2,000원 선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승세는 강하진 않죠. 일단은 매수 현재 구간에서 가능한 구간인데 한 4만 원 선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해서 한 41,000원 선까지 평단을 좀 이렇게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으로 하겠습니다. 38,5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작년 실적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상 48,000원 선 고점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목표 주가로 가지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성진지오텍입니다. 매수가 14,2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매도 시기와 손절매 시기가 궁금하다 하세요.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좀 답답한 횡보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고 손절매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우선 두 가지 측면 보셔야 된다. 첫 번째 포스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가 흐름과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시겠지만 철강 업종에 대한 업종 순환매에 따른 기대감 커지면서 최근에 좀 급등 양상,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성진지오텍 같은 이 포스코 관련된 업체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플랜트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유, 즉 고유가에 따른 우려감이 커져야지만이 이 성진지오텍 같은 종목군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즉 시장의 유동성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상품 시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약간은 주가 흐름을 예측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현재 시점 11,15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12,500원대까지 이상의 목표 주가 형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 조금 확인하시면서 우선은 9월달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상향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그때 매도하실지를 정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는 목표가 12,5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한 달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그때 상황 보고 다시 한번 매매 관점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합니다. 2천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 폭을 조금 줄이면서 1950선, 코스닥은 481선입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시원해졌어요. 다행인데요. 전화는 네. 어디서 주셨어요? 대구예요. 대구요? 예, 예. 대구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대구는 그래도 아직 많이 덥나요? 아니, 지금은 비가 오고 있어서 안 더워요. 아, 오늘은 비가 오고 시원해요. 있어요? 네네. 네, 다행이네요. 또 건강 관리 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닥 LDT. LDT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매수가는 4,100원에 한 30% 돼요. 4,100원에 30%요. 예, 예. 네, 현재 4,110원, 뭐 1.23%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지금 이거 한 열흘 됐는데, 네. 매수하고 나서 한 3,900원대까지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또 좀 올라왔거든요. 네, 조금 다행인데요. 예, 그래서 이 뭐 안 되면은 팔아야 될지 안 그러면 좀 갖고 있어도 될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조금 더 네네.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봐야 될까 아니면 지금쯤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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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성규 팀장님 LDT입니다. 매수가 4,1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LDT는 그 LED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OLED 관련 기업인데요. 근데 이 OLED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PM OLED라는 게 있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AM OLED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상 그 PM OLED 부분은 이 LDT가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한 2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기업인데 그렇죠. 시장이 이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업이 AM OLED로 그 구동 IC 칩이라는 것으로 그게 주력 제품인데 AM OLED 쪽으로 옮겨가는데 사실상 AM OLED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산업이 좀 약간 더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죠. LDT가 PM OLED에서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AM OLED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실적 개선 속도는 빠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DT 같은 경우는 PR이 8배수입니다. 굉장히 AMOLED라는 부분이 성장성이 보통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면 PR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뭐 17배, 20배 이런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현재 LDT를 평가하는 것은 성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AMOLED로 분명 산업은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됐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하지만 손절가를 안정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가는 3,8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성장성이 부각 안 된 부분이라면 거품이 없다라는 얘기, 반대로 거품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일단 목표 주가는 단기적 고점인 5,0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5,8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두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DT 손절가 3,800원, 목표가 5,000원 선에서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매수가 35만 6,900원에 비중이 8%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세요. 포스코는 최근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9% 상승하면서 38만 7천원인데요. 심기현 대표님, 철강주 어떻습니까? 네, 뭐 철강주 최근의 흐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업황이 개선되는 것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감이 큰 업종, 철강 업종에 대해서 현재 시점은 빠르게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 단기적으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업종군들의 상승폭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철강 업종도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는 약간은 좀 수혜 기대감, 하지만은 워낙 주가가 35만 원대에서 현재 시점 39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높은 가격대까지 너무 큰 기대하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39만 6천 원 라인, 즉 40만 원을 뚫게 있는 업황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39만 6천 원 정도에서만 우선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대응 전략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우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종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대차 상승을 논하기에는 약간은 좀 이르다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M이고요. 매수가는 47,450원에 비중이 10%. 최근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소외받는다며 하고 하시면서 오늘 좀 1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SM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평가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가장 좋은 마케팅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연예인들 마케팅이죠. 그래서 광고 같은 부분에서 어떤 기업들이 상품을 광고할 때 당연히 연예인들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광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모델료라는 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상의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된 상태에서 움직여서 이런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일반 제조업이나 그런 회사들보다는 상당히 고평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거품이 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평가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폭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M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냥 고평가라는 거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기대하시고 장기적 투자처로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주가가 사실 그렇죠. 가장 나쁜 투자가 뭐냐면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게 더 안 좋은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비싼 주식인데 좋다라고 해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고점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방향성 탐색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쪽으로 방향성은 나오겠지만 이 회사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호재는 나올 상황은 아니고 일단 연예인들도 약간 그 휴식 기간을 갖고 있죠. 그럴 때는 수익 모멘텀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 반영하게 되면서 일단은 제가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만 붕괴되지 않는 44,000원 선 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선, 5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SM이 고평가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SM 소속 가수 중에서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네, 저는 소녀시대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지만 네. 소녀시대를 좋아합니다. 소녀시대 중에 꼭 집어서 누가 있다면? 사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세요? 네, 좀 부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코스맥스 문자가 왔습니다. 매수해도 될까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급등세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코스맥스는 급등세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틱 효과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 오히려 싼 제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화장품 업종이 지금은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 또 그러한 효과가 누릴 때 코스맥스의 역시나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이 종목은 언젠가 다시 한번 좀 50 위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재차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1.3% 하락 흐름 보이면서 29,1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충분히 31,000원대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한 35,500원대부터 매도하시는 전략, 그리고 약간 좀 길게 갖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한 32,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형성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면 리스트 효과, 그리고 호황이면 더욱더 이러한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증가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선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목표가 32,000원 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시젠입니다. 47,450원에 비중이 30%.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세요, 이성규 팀장님. 네, 시젠 같은 경우는 그 분자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27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한 80배 정도 달하는 수준인 만큼 굉장히 좀 고평가라서 사실상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고평가 상태는 안 사거나 아니면 파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일단 우선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 분자 진단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유전자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진단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도 많고 그 다음에 질병을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밀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고평가된 기업을 어디서 목표가를 잡느냐, 그거는 사실상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좀 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현재 매도세는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밑에 있는 이 MACD 지표를 보게 되면 매도세가 이렇게 낮아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 부분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뒤에 있던 거래량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하면서 올라갔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아니면 팔아서 누가 다시 매수를 했다거나 해서 상당히 저항 강한 부분들을 한 3번 정도 고점을 두드린 이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55,000원 선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2차 저항대라고 한다면 65,000원 선에 지금 저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65,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매수가 3만 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0%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늘 4.6%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11%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실적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영업이익 감소세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컴퓨터를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 호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탄력도가 다시 한번 높아졌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어느 정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오이즈 게임즈는 오히려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게임 관련된 그런 업종 내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완전히 바닥권을 탈출하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주가에 이미 7만 원대 주가가 지금 현재 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급락보다는 그래도 좀 추가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하신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는 우선은 뭐 그렇게 해서 크게 잡을 수는 없고 한 2만 6천 원대까지만 잡으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만 6천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홀딩 전략이지만 짧게 잡으시자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단기적인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매수가 11,650원에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12,000원인데요.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게 올라온 모습들이 있고요. 분기별 실적을 봐서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성장폭이 상당히 빠릅니다. 전방 산업들이 워낙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성장성을 다시 한번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에서 보면 일단은 2.56% 상승하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한 것은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갭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보게 되면 지금 며칠인가요? 이게 7월 2일자로 무상증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을 늘리고 그러면서 주가의 호재라고 하지만 오히려 액면가를 낮추는, 액면가가 아니고 일단은 그 주가를 수준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상증자 이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다음 연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무상증자의 주가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이 무상증자 했던 부분들, 무상증자 했던 부분들과 지금 맞물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 상승을 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과거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넥스트도 고점에서 무상증자한 이후에 그 부분을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파트론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주당 가치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그 개념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신 상태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를 매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500원 선 손절가를 좀 짧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탈시는 나머지 물량들 전부 다 좀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까지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0.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수입 물가가 떨어진 것은 넉 달째입니다. 세계 경제 부진으로 철강과 비철금속 등에 대한 국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어
해당 품목의 수입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도 전월보다 1.3% 내렸습니다. 석유, 화학, 고무 제품이 올랐지만 컴퓨터, 운송장비, 1차 금속 제품 등이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뿐 아니라 수출 물가도 하락한 것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대표 수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시가총액 면에서도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0일 종가 기준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정유, 건설, 철강, 조선 등 6개 주요 수출 업종에서 한국 대표 기업이 일본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일본의 도시바를 10배 이상 넘어섰으며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경영이 악화된 샤프를 넘어섰습니다. 이같이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속속 일본 기업을 넘어서는 이유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 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급성장한 한국 기업에 투자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여름 휴가철에 해외를 찾은 여행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양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여름 휴가 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모집한 국외 여행객 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와 동남아, 유럽 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일본으로 떠난 관광객은 지난해 대지진의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여름철 더위가 심해져 미주나 동남아 해변을 가족 단위로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공료를 올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이어 저가 항공사들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잇따라 운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선 공시 운임을 평균 9.7% 올리기로 해 기본 운임 기준으로 김포에서 제주 노선은 7,200원, 부산에서 제주 노선은 6,400원 올립니다. 제주항공도 김포와 부산, 청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운임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TA항공과 이스타항공도 조만간 국내선 운임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운임을 평균 9.9%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저가 항공사들의 추앙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공사 수익 구조가 악화돼 항공료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심기현 대표님과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는 KT 올레 IP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7주년 광복절입니다. 또 때마침 독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독도 사랑에 대한 또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뜻깊은 광복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점심시간 잘 보내십시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